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해외 선물 상담입니다. 자, 해외 선물 상담인데 요즘 해외 선물 시장 뜨겁죠. 뜨거워서 상담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분 또 올리셨어요. 이분이. 자, 이분이 이제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매도로 100틱 이상 수익 완료했다. 어제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차라리 매도를 봐라 그래서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욕심 많네요. 지난주에 1,600만 원 수익 내시고 지금 매수로도 드시고 또 매도로 또 드시고 지금 이 다음 또 알려달라 이거. 욕심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근데 진짜 어려운 자리 왔어요. 이제 네, 진짜 어려운 자리 왔어요. 여기서는 딱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왔다 갔다 할 두 수밖에 분 다 한번 없어요.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먼저 씨.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일 가격이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싫어하죠. 약간 굉장히 되게 싫어합니다. 예, 엄청 싫어합니다. 이란 제재는 하고 싶어해요 또. 네. 이란 제재는 하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이란 제재를 하면은 오일 가격은 올라가고 오르니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우디를 또 지지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입장도 난처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면 초과인 상태. 예, 오일 가격은 좀 낮추고 싶어하는데 옆에서 사우디가 건들고 이란이 건들고 이래 버리니까. 뭐 이제 사우디가 이제 어제 사우디 그렇죠. 이제 석유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곧 이거 재개된다. 네. 지금 황을 정제하는 시설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쵸. 지금 드론 맞아가지고 지금 피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10월 달이면 뭐 가능하다 충분히 복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 사이에 또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중 이제 뭐 그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유 풀기로 했잖아요. 전략 비축유 비축유, 풀기로 네. 했고 마찬가지로 사우디도 비축유 풀기로 했고 이제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일각에서는 오일이 $100까지 갈 수가 있다. 전쟁나면 불가능합니다. 가야 될 것 같아. 예? 전쟁나면 갈 것 같아. 뭐 오일 $100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뭐 전쟁이 엄청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오일 $100 가는 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완전 불가능이죠. 완전 불가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일이 여기서 $70까지만 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겠죠. 굉장한 많은 것들을 실천해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그쵸. 올리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쵸. 석유값이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요인이라서 맞죠. 예, 엄청 싫어할 건데. 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지금 재고 자체가 전 세계적인 수요 자체, 재고 자체 그리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증상 계획 없다라고도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일이 여기서 한 방에 또 쭉 밀리고 다시 예전의 가격으로 뭐 한 $55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또 여기서 또 다시 뭐 60 고점 전고점이었던 $63 중반까지 다시 올라가느냐? 그것도 지금 당장 어려워요. 이번 일주일간은 왔다 갔다 눈치 장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박스권. 농후하죠. 네, 네. 박스권으로 밴드를 설정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매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어트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번 월물이 한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남았다는 어제도 뭐 이제 타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리딩을 했었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월물 끝나기 전까지는 좀 보합권 매매를 하시고 사실 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튄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지지로해서 매수 배팅이 들어갔었는데 새벽녘에 얘네들이 고가를 한번 높이고 눌렸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의미는 저가를 한번 더 확인하러 간다. 그래서 어제 전략은 매도 전략이 맞았었고요. 그래서 62.50 그다음에 많이 가봤자 $63 제약으로 매도를 보는 게 맞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생방송 끝나고 제가 집에 이제 왔는데? 들어가서 리딩을 바로 시작하는데 이제 급락이 오고 있더라고요. 급락. 그래서 저희가 이제 58.90대 지지력 매수 그래서 걔네들 한 100틱 정도 매수 반등을 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 상태 이 구간에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큰 그림들은 이렇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 지금 중요한 건 $59에서 보합 혼조세를 띄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얘네들을 깨거나 지지를 확연하게 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우선 가능성은 매수로 가더라도 61.50 안착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67에서 $70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월물은 $67, 그 다음에 차차 월물까지 롱포에 대한 매수 늦게 올라가면 $70가 최종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상방 가능성은 네네네. 쭉 추세로 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우선은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이제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죠. 그래서 지금 어제 눌렀던 이평들이 다들 위에서 중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배팅이 급등이 한번 있는 다음에 지지력을 보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59를 깨는 거 쫓아가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월물 끝나기 전까지는 좀 보합 구간 약간 관망하는 가능성을 게. 보시고 다 이제 뭐 숨은 자리들이 이런 게 있죠. 처음에 놀았던 구간들 추세 지지력을 보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저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제 혼조세를 띄었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59달러, 한마디로 58.90대 이하를 깨서 그 아래에서 노느냐입니다. 그 구간을 깨면 54.50까지 가능한 그림이나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보합에서 그 다음에 58.90 1차 확인, 보합에서. 그 다음에 61.50 확인. 그 다음에 그림들은 아마 이슈를 보고 나서 봐야 배팅이 된다. 들어갈 거다.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우디 쪽에서 뭐 발표를 했죠. 이번 달 말까지 이게 뭐 보수가 될 거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구간 때문에도 그렇고 이 윗구간들 상단부 제약의 하단부 경지 그렇게 된다면 뭐 전반적으로 채널 하단부는 뭐 58점 초반대 이하를 완전히 깨지 않는 그림들이면 우선 추가적인 매도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단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진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59달러 주변머리에 있는 애들은 추가적인 매도는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매수는 급등이 한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있죠.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59.50대를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 지지를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보합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물까지 좀 보합 보시고 매수로의 가능성은 61.50 단기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정세가 급변해서 얘네들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뭐 54.50대 지지력 그래서 뭐 급락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보합 하단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67달러 그다음에 70달러까지 롱포 매수를 좀 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약간 보합 전망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인데요. 국내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인데 이건 뭐 짧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선물 274에서 매도 보고 있는데 괜찮나요? 6812님이 보내주셨는데 국내 선물 274면은 어딘가요? 이게 먼저 아직 리치스탄이 274가 안 왔습니다. 안 왔죠. 그러니까 네. 274에서 좀 더 올라온 매도 때리면 어떠냐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리치스탄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국내 선물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잘 올라왔어요. 많이 왜냐하면 이제 올랐어요? 미중 무역 꾸준히 분쟁이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위험성이 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선물 자체가 이제 꾸준히 좀 많이 올라와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65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방으로 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상방으로 열리긴 열렸죠. 지금 273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힘에 버겨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의 상태는 좀 양호한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관이 한번 끌었다가 외인이 한번 끌었다가 또 기관이 끌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인하고 외인이 같이 끌었다가 뭐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의 주체가 나왔다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은 많이 뭐 수익을 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손실 났다가도 지금 복구해가지고 회복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분은 좋으시겠지만은 일단 그래도 염두에 두실 거는 어쨌든 간에 자율반등식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갈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상승의 힘이 조금 꺾이고 있는 거는 보이고 있죠. 네. 한마디로 이제 상승이 더디고 있는 거죠. 274에서 매도를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274요? 저 같으면 274가 아니라 275에서 하겠는데요. 75에서 좀 네. 더 보고 네, 왜냐하면 274라는 가격대가 마디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마디가가 아니다. 마디가에서 하려면은 275자리, 275 275자리이긴 하지만은 만약 275가 열려가지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277에 너무 강한 마디가가 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물리더라도 이 포인트 물리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래도 275부터는 선매도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 여기서 뭐 매수로 따라가는 건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럽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제스타님 뭐 국내에서만 274에서 네. 매도 보는 건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최저가에서 매수 롱포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나스닥하고 미국 지수는 좀 혼조세를 띠고 있으나 국내 선물은 반등 여력을 다시 300지수 돌파하지 못한 구간까지 확인 전략들 갖고 끌고 간다. 자, 우선은 차트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은 얘네들 채널 구간을 좀 뛰어넘었었죠. 그 다음에 274에서 275 지수는 가로저항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매도를 치고 싶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얘네들 거기서 누르게 된다면 270 지수까지 최종적으로 그 정도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290 지수를 상회하는 장기적인 매수 목표를 갖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눌림이 중간에 없는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는 건 상관없으나 274에서 5 지수 들어가시게 되면 4%에서 5% 이상은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도인데 짧게 보자. 네네. 길게 보지 말자. 그렇죠. 여기서 274 이후에서 한번 눌리게 되면 270 지지력을 받고 혼조세를 뛰다가 다시 돌파 여력을 볼 거라고 봅니다. 그거야 물론 미장 여력을 보겠지만 큰 그림 자체는 저가를 깨지 않고 반등 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부 구조를 뚫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지수는 계속 혼조세라서 데일리 관점에서 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가에서 얘네들은 300 지수 올라가지 못하겠으나 그 근처 280에서 90 지수를 롱프 매수로 그냥 끌고 가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들 보는 것과 그 다음에 가로 저항에 혼조세를 많이 띄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혼조세를 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롱프 매도로는 아직 보지 마시라. 짧은 대우로. 그거 볼 때는 이제 미국 지수하고 전반적으로 눌리는 걸 보셔야 되는데 저는 미국 지수 내년 중반 이후 후반 정도 갔을 때 큰 급락이 온다고 말씀을 한번 크게 드리겠고요. 꺾인다. 예. 네, 저희가 여기 처음 방송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점 그 금리 인하 전에 전날 매도를 잡아서 하방을 찍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는 그 저가를 다시 못 깨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점과 중간 자리에서 어디까지 반등 여력을 계속 노려야 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수는 올해 안까지는 아무래도 버틸 구조가 많고요. 단기 급락은 올 수 있겠으나 저번 주 한 2, 3개월 전에 왔던 그 추세를 깨기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한 중반 이후 후반 정도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70 지지력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들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하단부들 5차 나들의 267 지수 아직 지지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 매도보다는 단타의 짧은 한 2, 3% 내외의 짧은 매도 구간 설정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길게 알아보긴 했지만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네요. 어차피 국내 시장이랑 뭐 해외 오일 시장 다 한 것 같아요. 이번 상담하면서